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리조트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8층 옥상에 있던 냉각탑 일부를 모두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 검은 연기가 건물과 일대를 뒤덮었는데도 이 화재 경보가 없었다며 투숙객과 직원,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림타워 38층 옥상에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삽시간에 건물을 잡아삼킬 듯 퍼지고 일대를 뒤덮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제주시 노영동 드림타워 건물 옥상에 불이 났습니다. 투숙객과 직원들은 창문 밖이 연기에 휩싸이고 타는 냄새에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연기는 그냥 건물 위층에서 옥상쯤에서 나는 것 같았고요.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연기 냄새가.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0여 명과 장비 14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2개 타워 중 북서쪽 타워 38층 옥상에 있는 냉각탑 4대 가운데 1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드림타워 옥상에서 시작된 불은 냉각탑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실내가 아닌 건물 밖 옥상에서 발생해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드림타워 측은 사용하지 않던 빙축연료 냉각탑에서 불이 났고 실외에서 화재가 발생해 별도의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늘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자로 인정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며 병상들이 계속 차고 있어서 병상 부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이비인후과.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병원 문 밖까지 이어집니다. 최근 PCR 검사 수요가 폭증하면서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확진으로 인정됩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접근성이 편리해가지고 뭐 어차피 검사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경우 곧바로 진료와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 진단을 받게 되면 바로 그날 약 처방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만큼 환자 진료가 빨라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4,827명으로 오늘도 오후 5시까지 3,24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8만 6천여 명, 재택 치료자도 2만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빠른 속도로 차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 지역의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지난 7일 31.8%에 그쳤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72.7%로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또 80대와 90대 확진자 5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도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중증 환자들이 거진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 병상들은 계속 차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령 환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위중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379개인 제주대 병원 등의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85개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입도객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특별 입도 절차는 폐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도 이 급식 노동자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급식 노동자들은 이 결혼은 생기는데 인력 보충이 없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학교와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A씨. 개학과 동시에 급식 노동자 15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력 보충 없이 점심과 저녁까지 1,200인분의 음식을 나머지 12명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 결혼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한테 메뉴를 조금 간소화시켜달라. 또 영양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터치를 하지 말라고.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급식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이 확진됐지만 나머지 2명이 식단 변경 없이 200인분의 음식 조리와 설거지 등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구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이달 들어 학교 17곳에서 급식 노동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결원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식단을 간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침만 내리고 현장은 그 지침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급식 재료를 발주를 하고 나면 취소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는 좀 부족해서 되도록이면 간편식하고 대체식을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은 교육청이 현장에 맞는 지침을 다시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에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권의 관심이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 정당별 유력 인사들도 출마 준비에 나서면서 후보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마 예상 후보들의 윤곽을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오영훈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오 의원은 지난 주말 지역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송재호 위성권 의원과 논의를 거쳐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로 결정됐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직무도 막중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에는 한 명으로 출마를 우리가 정리하자. 새 국회의원이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오영훈 의원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원희룡 전 지사와 맞섰던 문대림 전 JDC 이사장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이르면 이번 주말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해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은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허양진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과 장성철 전 도당 위원장의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전현직 위원장 사이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내일 출마 회견을 열 예정이고 고경실 전 제주시장은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은석 박사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중앙당 공천 지침이 확정되는 다음 주 초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공천 관리 지침이 확정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합니다. 전략 공천을 할지 아니면 경선을 치르게 될지는 그 각 지역에 따라서 또 시도에 따라서 중앙당이 결정을 해나갈 겁니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고병수 전 도당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미 출마를 선언한 부순정 제주녹색당 예비후보와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와의 진보 단일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차기 제주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김창식 전 교육의원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제주바른교육연대는 고창근 전 교육국장과 김창식 전 교육의원이 도민 50%와 선거인단 50%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로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광수 전 교육의원은 이번 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조례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형태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제주 4.3 당시 학살을 주도했다며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에 설치한 시민단체들의 감옥 조형물이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보훈청은 감옥 조형물이 공유재산 부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4.3 기념사업위원회는 자진 철거 계획은 없다며 학살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이 9년 11개월 만에 이틀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오늘 기준 제주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90원으로 어제보다 3원 올라 하루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전국 평균 1,982원보다 108원이 비쌌습니다. 제주 시내 공터에 방치됐던 수입 전기차들이 무더기로 경매 매각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모 렌터카 업체의 채권자들이 이미 경매를 신청한 BMW i3 전기차 200대에 대해 내일 경매법정에서 일괄 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해당 차량들은 2015년에서 16년식으로 당시 판매 가격은 5천에서 6천만 원대였지만 감정가는 1,000만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미국 로또와 유사한 이름의 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금융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 29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4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2월 말부터 석 달 동안 1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6억여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주최하는 제10회 제주 4.3 평화문학상 시부문 당선작에 유수진 작가의 폭포가 선정됐습니다. 시 폭포는 폭포라는 소재를 죽음과 대비하면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시상식은 오는 25일 열립니다. 한편 장편 소설과 논픽션 부문은 당선작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색달동에 조성 중인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에 슬러지 감량화 설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예산 87억 원이 추가돼 총 사업비는 1,087억 6천여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도외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는데 설계를 바꾸더라도 2024년 1월 준공 예정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양봉농가의 꿀벌 피해의 원인은 지난해 발생한 꿀벌 응애류와 말벌류에 의한 폐사, 그리고 이상기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월과 2월 전국의 양봉농가 99곳을 조사했고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양봉농가에 구제약품을 지원하고 농축산 경영자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